학교 중단이란 다양한 이유로 정규 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중단으로 인해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 교육 과정인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가리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거나 고등학교 진학 후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적 정의에 포함됩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술 무덤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또래 간의 갈등을 명명하는 용어로 불링 또는 또래 괴롭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래 괴롭힘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왕따, 따돌림,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학교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학교 중단율은 미국 등 해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고려했을 때 매년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학교 제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성인기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현황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최근 경험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중고등학생의 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폭력의 심각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 전날도. 안 가져왔네. 왜? 아직 안 해서 못 가져왔어. 미안해. 아무리 버텨도 결국 똑같았다. 이 하루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가져왔어? 안 가져왔는데. 왜? 이제 좀 그만 시키면 안 돼. 그걸 왜 네가 했지? 이제 좀 그만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무서웠다. 이 학교에서 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사라지고 싶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너무 힘들어요. 그날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내가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서 루프는 끝이 났다. 인터넷에서 하는 멤버 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 맺고 또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멤버 놀이 공간이 무서운 사이버 폭력의 공간으로 변질돼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꽃 답던 딸의 49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낙골당.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잘 놀고 태권도 가서도 동생들하고 잘 놀고 그랬었거든요. 특별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한 보이그룹을 좋아했던 김양은 익명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멤버 놀이를 했습니다. 그룹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온라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 호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양은 한 무리로부터 자신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니 그 사람과 잘 아는 내가 대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김양이 거부하자 사이버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말과 협박이 이어졌고 신원을 알아낸 뒤 김양의 사진을 올려 이른바 신상을 터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2시간 전까지 모욕적인 욕설과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렇게 멘탈 약한 애는 처음 본다며 김양의 죽음을 조롱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양이 먼저 욕을 했다고 진술하자는 식으로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내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려버리니까 나는 쟤네가 내 사진을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댓글 와서 욕하면서 사진 올리면서 욕하니까 전 되게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가 가죠. 이 경우처럼 전혀 오프라인과 상관이 없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약간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 또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이버 폭력이 목격될 경우 주변에서 이를 방관하지 않고 중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폭력 행위가 지속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푸른나무 재단의 2024년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 폭력의 양상이 디지털 공간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언어폭력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높다는 사실은 교실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율이 2021년 2.8%에서 2024년 13.3%로 4.8배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악용되어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현실과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침묵만큼 무거운 것도 없으며 피해 학생에게는 침묵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바로 학교 폭력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침묵을 깨고 관심을 나누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